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8월 6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캠시스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매매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캠시스가 바닥권에서 뭐 꾸준히 상승하기는 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연일 바닥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특히 지난 주말에는 거래량이 1억 8천만 주나 거래가 됐고, 또 특히 이 중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증가한 그런 상황이었죠. 외국인이 무려 200만 주가 넘는 기관도 일부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1차 상승기에 상승이 무산된 그런 측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한가를 쉽게 굳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일 매매를 위주로 하는 개인들이 고점에서 매물을 정리하고 하면서 상한가를 굳히지는 못했지만 고점의 그를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고 하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주에도 관심이 집중적으로 모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물론 뭐 뉴스라든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간략하게 왜 지금 이 캠시스가 신고가 부근에 대량 거래가 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는가, 요 점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주가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바닥권 다소 2,000원 정도의 바닥권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면이 있죠. 지난 금요일만 해도 20%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였고, 좀 더 접근하기에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 우선 과연 왜 이 종목에 1억 8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집중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위험한 가격대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가,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테마가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차트로 볼 때 1차 상승기에 지난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차의 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 캠시스도 일부 부품을 공급한다 해서 그런 테슬라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때도 물론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증시의 조정, 금리 상승,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상승이 무산된 이런 측면들은 있는데요. 특이할 만한 것은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중기적인 이런 시세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최근에 증시 회복과 더불어서 장대 양봉으로 바닥권을 돌파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증시에 있어서 우리가 테마가 진행 중인 종목이면서 대량 거래가 되고 신고가 부근에 간 종목이 시세가 단기에 끝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우리가 캠시스에서 주목하는 거는, 캠시스는 크게 보면 스마트폰 소형 모듈하고 또 생체 바이오 센서 모듈, 이런 쪽이 주 생산 부품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를 그 생산하는 쪽에도, 물론 이게 지금 전체에서 보면은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8%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대이다. 간략히 재무구조에서 있어서도 지금 캠시스가 이렇게 매수세가들이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실적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공시한 2022년도 1분기의 내용으로 볼 때 자본금이 대략 360억 정도, 369억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360억 정도의 총 자본이 1140억 원대면 유보율이 부채를 제하고 순수한 순자산이 자본금 대비 한 300% 이상의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매출액에서 볼 때 지난 2021년이라든가 이 회사 캠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이 카메라 모듈의 이쪽에 그 매출액이 비교적 높은 회사거든요. 8,600억이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8,600억이고 21년도에 5,200억,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지금 1,940억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볼 경우 연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8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22년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지금까지 캠시스의 최대 단점이 흑자 구조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라든가 이런 때 적자 구조였는데 1분기에 2022년 1분기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상승기에 테슬라의 그 삼성전기하고 테슬라의 이 호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금리 상승이라든가 세계 증시의 조정하고 맞물리면서 상승이 무산됐지만 그 이후에 점차 바닥권을 높이면서 지금 대량 거래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는 것, 이런 것도 보면은 뉴스가 핫한 뉴스들이 많죠. 아무래도 캠시스가 100% 출자한 세보 모빌리티, 이쪽이 중국의 CRRC 그룹과 상용 전기차 개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점이요. 그리고 CRRC 그룹이라고 하면 중국의 국영기업체인데 철도 부문에 세계 1위에 위치해 있는 막강한 기업이다 하는 이런 호재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소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상장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1조 원대가 넘는 그런 기업, 현재 유니콘 기업으로 상장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8월 10일 날, 11일 다음 주에 공모주 청약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 주 8월 18일 목요일에 상장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공모가가 대략 이번에 이제 기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약 한 100대 1 정도로 되는데 대략 공모가는 35,000원,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소카에 그 세보 모빌리티가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 세보를 공급하는 그런 이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1억 8천만 주가 거래가 된 그런 이유, 그리고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수에 집중한 그런 이유들이 아무래도 소카의 상장하고 엇물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가격권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 증시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저점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대가 기존의 매물대를 강력하게 양봉으로 돌파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실적이 호전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대량 매수, 이런 면으로 볼 때 월요일 날도 물론 이제 소카의 상장이 다음 주로 예정이 그 다음 주죠. 8월 18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테마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주가가 좀 약하면 다시 또 끌어올리는, 이게 당일 매매로도 적합하게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진행 중인 테마가 있을 때 주가가 단기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증시의 속성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단기 매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금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이런 차트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매물대를 강력하게 양봉으로 돌파하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도 주가가 고점에서 종처럼 다시 또 신고가 행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강세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참고를 해볼 때 물론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의 원통형 소형 그 배터리 생산에 성공했다고 하는 아주 큰 호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부분이라든가 또는 소카 상장이라고 하는 큰 재료들이 단기간에 엇물려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점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초반에 매매에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말에 간략하게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질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